2025년 1월 1일, 양력으로 1월 1일, 새해가 밝았네요. 어머님께서는 지금이 10시 31분인데 9시 반쯤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삥 돌아오셨어요. 삥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실체 산보하고 왔으니까 방금 세수하고 틀니 아침 양치를 하면서 틀니를 끼워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실내 온도는 18도거든요. 18도면 별로 춥지는 않은데 어머님께는 추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뽀뽀자 그러시네요. 이렇게 싸주면 좋아라, 싸주면 좋아라 그러세요. 이제 아침 실체 운동하고 양치질하고 세수했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 뭐 저는 철저히 음력으로 내 사이클이 길들여져 가지고 새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만은 새해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근데 어쨌든 간에 또 1월 1일이니까 어머님 좀 우울증이 있으세요. 약간 1월 1일이니까 또 새해다운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드릴 것은 따스한 우유죠. 우유는 1분 10초 1분 10초를 끓여서 아침에 우유를 드리고요. 바나나를 이 조그만 바나나 하나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는 거니? 이걸 삶아 드려요. 이게 1분 정도 가열하면 이 바나나가 녹아요. 그래서 물처럼 되는데 1분 정도 하면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유랑 바나나 거기에다가 달걀을 하나 반숙을 해드립니다. 그러시면 일단 오전에 어머님이 식사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일단 기본은 되는데 이게 다 못 드세요. 이걸 어떻게 드시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저의 노하우면 노하우고 그날의 운입니다. 내가 운이 좋으면 어머님께서 다 드실 것이고 운이 안 좋으면 이제 먹는 것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귤도 하나 드리기 위해서 귤도 해놨어요. 지금부터 이제 먹는 것과 전쟁이 시작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별로 안 드시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작전 한 사람이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작전에 성공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하면 안 되죠. 어머니 우유?
일단 어머님께서 한 모금을 들이켰다는 것은 오늘 징조가 좋습니다. 식사를 좀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은 계란 후라이하고 아까 바나나 있죠? 그거하고 지금 섞어서 전자레인지다 돌리고 있어요. 1분 10초. 아침에는 과일 위주로 드리고 과일도 수분 위주로 드립니다. 까꿍. 언니 날 새네. 아침이네. 아침. 일 분 10초 돌렸어요. 그러면 계란하고 아까 말한 바나나하고 이렇게 잘 섞어져 가지고 이게 차면은 별로 안 드시는데 1분 10초 정도 들리면 계란 반숙도 되고 바나나도 이제 거짐 이게 녹은 상태거든요. 저는 계란만 돌릴 때는 35초 이렇게 계란하고 바나나하고 할 때는 1분 10초를 돌립니다. 그러면 계란이 딱딱하지 않아요. 계란 40초 돌리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 못 드시거든요. 없냐? 아, 없니? 아, 왜? 괜찮네? 왜?
아침에는 철저히 과일 위주로 드립니다. 과일, 겨울철에 제철 과일이 귤하고 딸기죠. 귤하고 딸고 위주로, 수분 위주로 드립니다. 없냐? 오전 오후로 어머니께서 치매약을 드시는데요. 이게 딱딱해서 못 드세요. 그래서 미리 물에 녹여서 드립니다. 오전에는 물을 안 드리고 과일즙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을 저는 딸기즙에다가 녹여서 드리거든요. 흔히들 물은 다른 것과 섞지 말고, 약은 다른 것과 섞지 말고 물만 해서 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오전에 과일즙을 드리기 때문에 과일즙에 녹여서 약을 드려요. 한 20분 있으면 약이 녹거든요. 그럼 어머님 잘 드세요. 없냐? 응? 아이고 아이고. 우유 먹자. 우유. 우유. 울지마 왜 울어? 아들하고 있는데 안 먹어? 지금이 10시 44분. 11시 반까지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엄니 왜? 엄니 왜 울어? 막둥이랑 같이 있네? 응? 야, 엄니? 없냐? 윤석열 구속 영장이 떨어졌는데 집행이 되는지가 영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으로 뉴스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집행됐다는 뉴스는 없는 것 같네요. 집행됐다는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엄니자. 저는 이렇게 이 조그만 아파트 25평 아파트에서 몇 년째 이게 어머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쌍방향으로 사이하고 소통을 합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들하고도 만나지 못하는데 불특정 다수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요.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엄을 발표했어요. 엄니 맛있어? 밥 맛있어? 천천히 먹자. 딸기야 먹어볼 거면 요거 딸기야. 요건 딸기 한번 먹어봐. 근데 대통령, 제 입장입니다만은 대통령 정도 권력을 가지면 모르겠어요. 인간으로서 감히 표현하자면 신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신처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정하는 사람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모든 대상자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세상을 아마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응? 없냐? 이런 먹으면 괜찮아? 아하. 없니? 먹으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 그것도 어찌됐든 매수를 했든 사법시험까지 합격하신 분이 중학교 책에 나오는 그 헌법 그 조문을 위배할이 많지 그리 권력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그 욕구에 대해서 많은 임상실험을 합니다만은 윤석열을 보면서 참 인간의 욕심은 정말 우주보다 더 높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없냐?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어떤 경우에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그걸 자기가 위배를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논리 개발을 하죠. 이른바 통치행위죠. 통치행위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년 전에 있었던 이론인데요. 이미 5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세계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없냐? 네. 그런데 그 법을 서울대 안 나와도 저 지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의 법학과 나온 애들도 다 알고 있는 거. 통치행위로는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2024년에 들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쪽이 급하면 그 썩어 빠진 이론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윤석열이가 통치행위라는 것이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된다,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모를 리가 없죠. 그분이
그러나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깜빡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자기 욕심에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시한 거죠. 그걸. 정도 차이지만 저는 이번에 윤석열의 그런 언행을 한 욕심 조절을 못한다.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분노 조절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놈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함량의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손에 있는 것까지 다 먹어야 분이 풀리는 그런 정신 구조죠, 그게. 근데 그게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검사들의 직업병, 판사들의 직업병입니다. 그게. 언니?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 독립이 원칙이 있고 또 어마어마한 조직적인 파워가 있고 판사는 판결이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명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업무 독립성, 업무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해 놨어요. 그것은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예. 기소 편의성, 기소 독립성, 판사의 판결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국민을 침범하면 그건 안 되죠. 근데 판사나 검사들이 조직 내에서 장기적으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법시험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보온적인 시혜적인 혜택인 줄 착각해요. 그게 직업병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 오래 근무하면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약간 지금 윤석열처럼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아주 보편적이지 못하죠. 왜 그런 거니? 그 조직사회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아도 인정받고 먹고 살고 쭉쭉 빵빵 잘 나갑니다. 그 조직 내에서는. 그러나 딱 일반 사회에 나오면 그 용납이 안 되죠. 군 장성으로 예편한 분들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빨래까지 전부 다 당번들이 다 해주는 그런 조직에서 사회에 나오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뭐 개인 비서 하나 놓으면 모를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 국민학교에서 교장으로 이렇게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임원 등초를 하나 띨지 몰라가지고 망설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아주 왕처럼 모셨잖아요.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극단적인 이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은요 판검사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직업병에 걸린 분들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사고방식을 보편화해야 되는데 소설을 읽는다든가 종교활동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헌법이 자기에게 부여한 그러한 권위를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시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마 제가 대화해본 뭐 많이 저는 대화는 안 했습니다만 검사나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시혜적인 제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아무렇게나 판결하고 아무렇게나 기소해도 누가 나에게 태클을 걸지 않고 또 그래도 조직이 잘 나가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10년, 20년 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형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하등에 그 사람 인간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니? 우리나라는 한 번 사법시험에 합격해버리면 혹은 한 번 행정고시 합격해버리면 평생이 보장이 돼요. 이 사회 시스템이. 뭐 퇴직해도 변호사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각종 정보 수사기관에서 고위직으로 뭐 감사로 간다거나 혹은 뭐 국회의원으로 다시 나온다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런 현상은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제가 뭔가 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난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한번 어떤 관문을 통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영혼이 편하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번 윤석열 사태가 무난히 연착륙돼서 우리나라가 좀 세상에서 기피 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를 서유럽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페인 정도의 그런 레벨의 국가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세계 사람들은. 근데 쿠데타가 딱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좀 잘 살게 되었구나. 너희들은 어차피 태국 수준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겠어요. 지금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위상이 좋아졌는데요. 그러니까 80년도, 지금 나이를 보면 40대 중반 이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뭐 6.25 일어나서 전쟁 나고 못 살고 못 먹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스페인 정도 문화 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백주 대낮에 국회를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백주 대낮은 아니네요. 그 11시니까.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별로 흔치 않은 아주 흔치 않은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쿠데타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이나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문화를 조금 깔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이것을 다시 원상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아마 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1시 반까지 어머님 식사 드린다 했잖아요. 그것은 3시에 정심을 드리기 위해서 간극을 두기 위해서 그럽니다. 지금 11시 이제 1분이네요. 그럼
29분 동안만 앞으로 몇 수저 더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천천히 식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 그나저나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시위 중에 다들 제가 저는 어머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위를 못 나갑니다만은 제가 상당히 그 인상 깊게 봤던 시위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남태령 그 거기에 올라이트 시위입니다. 그날 상당히 추운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날 새면서 그 시위를 했다는, 그리고 거기에는 농민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은 거기서 이 게임은 끝났다 판단했어요. 제가 예전에 박근혜 때 한번 시위를 나갔는데요. 추워요. 추운데 그 자리에서 버틴다는 것이 상당히 괴롭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토요일마다 나갔는데 굉장히 추워요. 나름대로 그 방한 도구를 가지고 그때 갔는데, 엄니 물, 엄니 우유, 엄니 우유, 자 물 먹자. 엄니 물 먹고 이제 방으로 가자. 자 물. 억지로 드리면 살에 들리기 때문에 천천히 들려합니다. 11시 반까지 지금 25분 남았네요. 그때 너무너무 추워서 결국은 제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몇 해. 근데 그 추위에 그 남태령 고개에서 그 많은 분들이 날 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이미 그 불씨가 어떠한 빗물이 쏟아져도 어떠한 sak풍이 불어도 이 불씨는 사그러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에서부터 그 시민들의 그 응집력이 생겼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시민들의 응집력은 누가 지휘하거나 누가 이렇게 막 독려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신전심으로 마치 광주 5.18 때처럼 그 절대적인 폭력, 손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총칼로서 절대적인 폭력이 일어날 때 그때 응집력이 생기거든요. 그 응집력은 못 막아요. 왜? 이미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기로 각오하기 때문에 그 총칼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결국은 계엄금을 쫓아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움 한가 보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면 어려워요. 싸움은 어려워요. 완벽하게 무슨 원자폭탄 터뜨리면 모를까 그러듯이 80년도 광주 시민처럼 곤봉으로 나를 때려라, 총으로 쏴라, 대검으로 찌르라, 그걸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원형입니다. 결국은 철수했어요. 그때 물론 다시 이제 총알로 총알새를 퍼보면서 다시 도철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그 용호는 불길 같은 그런 응집력이 남태령 고개에서 그 추위에 올라탔다는 것에서 보고 내가 조금 느꼈어요. 이건 좀 예사롭지 않다. 이게 제 예감입니다만은 언제든지 이 불씨는 윤석열 파면까지
지탱이 된다고 봅니다. 제 육감은 그래요. 없냐? 아, 언니 좀만 더 먹고 약 먹자. 언니 좀만 더 먹고 약 먹자. 자, 좀만 먹고 약 먹자. 옳지? 아, 이제 한 4수저 드시면 바나나 하나하고 계란 반숙 그거 다 드시게 되겠습니다. 4수.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윤석열은 윤석열이다 치고 그 계엄을 찬성하신 분들, 윤석열 파면을 반대하신 분들이 그 크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잖아요. 그게 그걸 증명하라면 답답하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증명하라면 답답하잖아요.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굳이 그 헌법에 그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배하신 분들, 응?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그 내용인지 그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엄니참 물 먹자. 알았어. 엄니 물. 엄니 물. 우유. 물 먹고.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영장 없이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 문구 하나가 우리 인류 헌법사에 기입이 되기까지는 모르면 몰라도 수천만 명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 문구를 헌법에 삽입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수천만 명이 독재자의 칼날에 죽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침범해서 사서는 안 되는 우리 인류 가치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2025년이 됐습니다마는 2024년 우리 대한민국에 그것을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미국 국기, 더더구나 미국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시킨 나라예요. 영국의 명명혁명,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미국 독립이라고 하지만 미국 혁명이라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국 국기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실타래를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헝클어진 그대로 뇌 구조를 내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 혁명을 더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뇌 구조를 보편적이게 만들어야 하는 의식혁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없냐? 없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일본을 두둔하고 우리 민족을 수백여 년 동안 괴롭힌 일본을 두둔하고 일본하고 같이 뭐 군사훈련을 하고
남북한의 민족적인 분단을 고착화하는 이승만, 그 독재자 이승만, 지긋지긋한 이승만, 지긋지긋한 박정희, 전두환의 추종 세력들이 드글드글하는 지금의 국진당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예.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라고 하잖아요. 다양성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허위 날조 고문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것에까지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표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저는 아니다고 봐요. 지가 아버지 지 새끼가 당했으면 그 사람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무 자식이 죽었으니까, 나무 부모가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면 존경해야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도 사실상 박정희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를 어찌됐든 간에 박정희는 경제적으로 레벨업 시킨 사람입니다. 일부에서는 예컨대 70년대에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았으면 우리나라는 더 발전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if고 가정이고, 현실적으로 박정희는 우리나라의 보릿고기를,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의 보릿고기를 현실적으로 없애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71년도에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았으면 우리나라를 더 높이 발전했을 것이다. 물론 거기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박정희는 그걸 현실화해줬어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박정희가 얼마나 허위 날조 고문을 하고 살인을 했습니까? 그 나무 자식이니까, 나무 부모니까 우리가 박정희 그 공을 크게 부각해서 존경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세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세조를. 세조가 정권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뭐라 해야 되나, 그 민족혼이 많이 죽었잖아요. 어떻게든지 권력이 아부 해가지고 빌어붙어가지고, 응? 진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선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 우리 가문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몰라, 제가 이제 역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런 사건에 뼈저리게 우리 민족에 각인시켜 준 사건이 나는 세조 찬탈이라고 봅니다. 그게. 15분이네요. 15분 남았네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사형을 당했던 수많은 우리 민족의 그 선각자들이 너무나 나는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만 죽습니까? 자기 가족, 멸문지하라 그러죠. 멸문. 예. 8쪽으로 나다죠. 8쪽. 그래가지고 정권 잡아서 조금 나라가 더 자사게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런 생각하면은 지금 국진당은 사실 해체돼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살인마를 존경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지금 우리 TV 보세요. 형식적인 1대1로
토론하지 않아요. 그 기계적인 그 평등이죠, 그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기 부모를 살인했는데 이것은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 거 1대1 놔두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TV입니다, 그게. 버젓이 지금 현재 정권에서도 한미일 군사 공조화해서 북한을 뭐 어쩐다 이런 말이, 베릴 장벽이 무려 이제 지금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소련이 붕괴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 이게 참 창피한지도 모른가 봐요. 열받네. 이만 이제 정치하기 그만할게요. 13분 남았습니다. 엄니 약 먹자. 엄니 약 먹게. 자, 아까 녹여놓은 약입니다. 엄니 약 먹자. 약 먹고 방으로 가자. 옳지. 약 먹고 방으로 가자. 한 번 더. 엄니 한 번 더. 엄니 방으로 가자. 우유. 아예. 엄니야. 이런 먹고. 이제 한 번 더 먹자. 엄니 우유. 자, 우유. 이런 먹고 엄니. 자, 자, 엄니야. 엄니 다 남았네. 엄니 잠깐 남았네. 한 번 더 먹자. 엄니 자, 이제 세 번만 더 먹자. 엄니 세 번만 더 먹자. 아이고. 엄니 세 번만 더 먹자. 자, 엄니 세 번만 더 먹자. 옳지. 세 번만 더 먹자. 한 번. 지금 막 주무셔 버리네요. 제가 지금 이 가족여행 하면서 자기 부담금 빼고 한 7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거든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연봉 5천일 때는 저축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70만 원 받아가지고 30만 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저축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뭐 아이스 깨끼 하나 사 먹을 틈도 없잖아요. 어머님께서 손발을 못 쓰시고 봉사시니까 제가 항상 곁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70만 원 받아도 30만 원 저축하고 사는데요. 말이 그러지, 돈을 아무리 제가 돈 쓸 틈이 없다 해도 저한테 1억을 준들 내가 쓰려면 그거 못 쓰겠습니까? 이 말은 자기 분수를 알고 욕심을 조절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위축된 제 삶을 제가 인지하고 제가 못난 인생 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제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어찌 보면 제가 어머님을 앞으로 10년도 모시면 제 인생도 끝난다고 봐야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초조함이나 실망감이 없습니다. 이제 9분 남았습니다. 자, 다 먹었네. 이제 2분만 더 먹자.
엄니, 2번 남았다. 자, 2번 남았다. 자, 먹고 가자, 이제. 자, 2번 남았어, 엄니. 자, 고개 들고. 자, 2번 남았, 엄니, 2번 남았다. 자, 2번 남았다. 아, 없냐? 조금 남았는데 안 드실라 그러네. 자, 엄니, 자, 2번 남았어. 아, 자, 2번 남았다. 옳지. 아, 다시. 다시. 아침에는 그 바나나 한 개하고 계란 거기다가 우유 조금 드리면 그 정도로면 된 것 같아요. 이제 3시 때는 좀 많이 드시게 해야겠죠. 그때는 된장국에다 밥 말아 드립니다. 우리 동생들은 막 칼로리 계산하고 그런데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저는 칼로리 계산보다도 일단 어머님 목구멍에 음식물이 넘어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러나 된장국을 잘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겁니다. 된장국이 오래 드셔도 질리지 않아요. 자, 마지막 다 먹었다. 자, 끝. 아이고, 다 먹었네. 자, 끝. 아, 옳지. 이제 물 먹자. 이제 물 먹자. 다 먹었네. 이제 방으로 가자.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불긋 고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제 물 먹고 방으로 가자. 언니 물 먹고 언니 물 먹고 자 언니 물 먹어. 자 언니 물 먹어. 자 물 먹고 물 먹고
한 번 더 먹자. 아이고 밥 다 먹었다. 이제 방으로 가자. 이런 먹고 한 번 더. 엄니 입 헹궈. 자. 아. 시력은 완전히 가셨는데 청력은 살아 있어요. 어머님께서 청력으로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십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청력은 살아 있으니까. 한 번 더 먹을까? 그만 먹어. 언니 한 번만 더 먹자. 자, 한 번만 더 먹자. 방으로 가자. 끝. 자, 한 번만 더 먹어, 언니. 자, 한 번만 더 먹자. 좀 이따 먹자. 좀 이따 먹자. 27분이니까 3분 남았네요.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점심을 3시에 드셔야 되니까 그럼 3시간 반 후에 이제 드시는 거죠.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절 모르는 딸 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만들 것을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만들 것을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이 클레멘타인 노래는요, 제가 어머님하고 60년 이상 살면서 어머님이 저희가 한 번도 들려주지 않은 노래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딱 치매 걸리고 나서 우리 집으로 왔잖아. 이제 병원에서 억지로 퇴원해가지고. 근데 느닷없이 어머님께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이고 우리 어머님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노래를. 지금 생각해 보건데 아마 일제시대 때 그 국민학교에서 배우셨던 것 같아요. 혹시 누구 이거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방금 제가 그 불러드리는 이 가사로, 그러니까 아까 그 후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틀리죠.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건데 우리 어머님은 그 부분을 나의 사랑 만들 것을 이렇게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어머님께서 그 노래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밤중에 혼자 혼자 이 노래를 부르시길래 제가 이 치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죠. 이게 응? 이제 방으로 가자. 그 치매라는 것이 옛날에 어머님으로 보자면 90년 이전의 기억이 새로 나오게 만든 것이 치매다. 그 다음에 최근 것들은 아예 기억을 못해요. 옛날에. 지금은 그 어릴 때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만은 그때 막 치매 초기에는요 혼자서 국민학교 아이들 이름을 전부 외우더라고요.
30분 다 됐습니다. 이만하죠. 이제는 어머니 양치질 하고 소변 보시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침대에 눕히셔 가지고 아마 한 1시 한 반까지는 아마 주무실 거예요. 그러면 또 휠체어 산보 한 1시간 하고 와서 점심을 드시게 됩니다. 이제 제가 식사해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2025년 1월 1일 아침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까꿍! 엄니 까꿍! 자, 방으로 가자. 엄니 방으로 가자. 양치질 하고.